그러나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기존 상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관 내부에 생긴 녹과 같은 이물질을 드라이아이스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청소합니다. 이후에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내부 표면을 폴리에틸렌 필름을 공기압으로 반전시키면서 동시에 관에 뜨거운 열을 가하여 부착시킵니다. 이러한 폴리에틸렌 필름은 무해성이며 물속의 산소로부터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게 돼서 기존 상수관의 사용 수명을 늘려주게 되고 새로운 관을 설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는 기술입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 땅을 파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을까요? 토목건설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내부 세척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갱생 기술인데요. 오늘은 이 기술을 보유한 GS건설 기반기술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더벨과 함께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증사업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서연 기자입니다. 서원석 GS건설 기반기술연구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S건설 미래기술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미래기술원은 크게 3개의 센터와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미래기술을 확보하는 GS건설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부에 필요한 기술들을 선행하여 발굴하며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역할입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프로젝트 추진 및 실행 단계에서도 고난이도 전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회사의 미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기술연구원에 3개의 센터가 속해 있는데요. 그중에 기반기술연구센터, 어떤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네, 기반기술연구센터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을 다루는 센터입니다. 대부분 건설산업의 기반이 되는 구조, 교량, 지반,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상하수도 등의 전문 분야에서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과 기술사 등 약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한 모든 사업 분야에 필요한 고난이도 전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을 검증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항상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R&D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R&D로부터 얻은 결과물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소개해 주실 연구 기술 어떤 거가 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술은 대구경 노후 상수관로 갱생 연구로 기존의 노후화된 상수관을 교체 없이 갱생시켜 재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후화된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굴착하고 기존 관을 철거하고 새 상수관을 설치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기존 상수관을 교체하지 않고 관 내부에 생긴 녹과 같은 이물질을 드라이아이스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청소합니다. 이후에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내부 표면을 폴리에틸렌 필름을 공기압으로 반전시키면서 동시에 관에 뜨거운 열을 가하여 부착시킵니다. 이러한 폴리에틸렌 필름은 무해성이며 물속의 산소로부터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게 돼서 기존 상수관의 사용 수명을 늘려주게 되고 새로운 관을 설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는 기술입니다. 네, 대구경 상수도 갱생 연구,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기자님 사시는 가정과 같이 네. 이런 각 가정과 사회 시설 등에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후 상수관은 약 8만 킬로미터로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고 2030년에는 66%, 2040년에는 대부분이 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수관 누수로 인한 부작용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화된 상수도관 교체가 필요한데 교체 대신에 저희가 개발하는 갱생 기술의 필요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위생적인 측면입니다. 상당수 관로가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식에 의한 녹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수돗물이 닿는
상수관 내부를 녹이 슬지 않는 깨끗한 폴리에틸렌 수지로 갱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간에 비해 녹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기존의 관로를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불착 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을 제작하지 않고 전 공정이 로보틱스 자동화 장비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과 안정성 측면입니다. 관로 교체를 위한 불착 공사는 도시 환경에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하에는 상하수도 관뿐만 아니라 통신선, 전력선, 도시가스관 등 많은 무수한 지하 매설물들이 얽혀 있고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갱생 방법은 이러한 불착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 없이 관로 세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최첨단 기술들이 활용이 된 것 같은데 이 기술을 연구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된 목표는 모든 공정에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인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시공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해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에 실대형 크기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넘는 연구 개발 중에 우리 계획과 처음 설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는 장치와 로봇들을 개발할 때 저희가 직경 1.5m 이상의 대구경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관 내에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장비를 만드는데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와 또한 또 아깝지만 다시 푸시고 다시 만드는 그런 재제작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또한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강간에 붙이기 위해서 강간을 순간적으로 가열하는 히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 연구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또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얻어서 현재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아 직경 1.5m, 길이 30m가 되는 실제 폐기되는 노후 관로를 저희의 공장에 옮겨서 거기서 전 과정에 우리 실물 검증 시험을 10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노후와 인프라 시설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고려했을 때도 이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 중요한 기술인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수관로 개발 기술은 이렇게 단순한 유지 보수를 넘어서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인 연관성과 간접적인 연관성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교체 방식은 굴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 이동, 자재 사용 등 다양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하는 이 비굴착 갱생 기술은 기존의 그런 굴착 교체 방법 대비 75% 이상, 또한 기존에 나와 있는 타 비굴착 공법 대비해서도 약 57%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을 제거하는데 저희가 적용한 드라이 아이스 플라스틱은 기존의 워터젯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한 80에서 9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더 큰 감축을 저희가 목표로 최적화 중이며 기후변화에 직접적 요인은 탄소 배출 저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간접적인 효과로는 시공성 및 품질 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폭우 기간이 들고 요즘과 같은 폭염과 혹한 기간이 길어짐을 아마 체감하고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 집약적인 재래의 건설 방법은 시공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만큼 품질 확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기존 관에서 로봇 및 자동화된 장비로 시동을 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줄어들고 날씨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재래의 시공 방법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한 기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연구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좀 작은 사이즈, 직경 1.5m 이하의 관로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 신기술, 녹색 기술, KC, KS 인증 등을 획득하였고 일부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새롭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고 기존 기술 보유 업체의 그런 견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 대전시, 청주시 등의 실적이 있고 현재 지금 개발하는 대구경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 사업하는 한 곳에 적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예정된 길이 30m의 실제 폐기대행 관에서 실증 시험이 완료되면 앞으로 직경 1.5m, 2m 이상의 대구경 현장 적용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해외 시장의 진출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기대되는 포인트인데요. 이외에도 기반 기술 연구에 있어서 역량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화된 교량이나 터널을 교체하는데 기존처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PC공법 연구, 또한 토공사 및 터널공사에서 AI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단순한 공정 또는 위험한 공사에는 로봇을 활용하는 연구,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자원을 활용하여 건설 부재로 사용하는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있고,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해양이나 지하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 인프라의 수명이 다하면 단순히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온 GS건설. 오늘 소개해주신 기술이 그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